부동산 올인원 2부를 함께 꾸며주실 분 오셨습니다.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 자리하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성선 대표와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이슈 진단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공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은 공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공매 전문적으로 해서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한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만나뵈는 그런 부분은 부동산 투자 체크사항 리스트인데 오늘 공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사실 제가 이제 할인 분양 물건, MPL 물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반 매물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특별하게 공매 물건이 하나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매물을 소개하는 것보다 먼저 공매 물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체크사항을 좀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대부분 캠코라고 하죠. 한국자산관리. 국가의 어떤 부동산의 관리를 해주면서 처분까지 진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바로 공매 물건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슷하게 유사한 회사가 하나 있죠. 8개 시중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중요한 건데요. 이 목적 부분이 뭐냐?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매각을 하였느냐? 회사죠. 그러면은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어때요? 대법원 법원에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캠코에서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매각을 진행을 한다. 그럼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입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찰. 경매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입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찰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집에서 인증서를 다운받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전자입찰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차로 조금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캠코의 역할이 있겠죠. 캠코의 역할. 자, 가장 중요한 캠코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MPL을 정리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실채권이겠죠. 이 부실채권이라는 건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자, 한마디로 부실화되면 그 물건을 어때요?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를 정상화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어때요?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죠. 구조조정을.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MPL, 캠코에서 인수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매각까지. 이게 금융회사에 관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캠코의 역할 두 번째. 기업체가 만약에 부실화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개인도 부실화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실제 개인은 어때요? 먼저 신용 회복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때요? 이게 먼저 대출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자, 결국은 신용 회복이라는 캠코에서는 압류부동산이겠죠. 개인이 실질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때요? 세금을 못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세금 못 내면 국가기관에서 국세나 지방세 이 부분을 가지고 어때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그 물건을 가지고 공매 처리를 하는데 먼저 공매 처리를 하기보다 그 부분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정화, 구조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겠죠. 저리로 대출을 이루어집니다. 자, 대출을 이루어졌는데도 실질적으로 안 되면, 정상화 안 되면 어떨까요? 그거는 어때요? 이제 매각을 갑니다. 매각.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부동산 매각이다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처분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어때요? 캠코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부 위탁 자산을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을 관리 매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는 사용 수익이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매각은 결국은 어때요? 처분입니다. 처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부 위탁 자산. 그럼 실질적으로 세 개죠. 정부 위탁 자산, 국유 부동산이 있고 국가 부동산이 있죠. 공공기관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정부 위탁, 공사죠. 공사 한마디로 공사가 보유한 그러한 부동산들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캠코라는 회사에서 직접 개인이 어떻게요? 경매 처분, 공매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매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3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법부 쪽에서는 어때요? 경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어떨까요? 행정부 쪽에서 법원으로 의뢰를 해서 그걸 어때요? 경매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온비드라는 관리 처분 시스템, 자산 처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비드 체제를 통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때요?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온비드,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보고 싶다.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때요?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비드 사이트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분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도 있죠. 가장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유부동산, 또 공유부동산, 또 수탁부동산, 압류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동산이나 기타 자산도 있습니다. 기타 자산, 여기는 어때요? 수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부동산. 수탁부동산이면 어때요? 공공기관, 대기업체 이런 데서 어때요? 캠코에 우리의 이러한 자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매각을 의뢰하는 그런 기타 자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이나 동산 모든 부분은 어때요? 매각, 한마디로 공매 처리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매각도 하지만 대부도 합니다. 임대사업이죠. 한마디로 임대사업.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정년 퇴임하신 우리 조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자,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년 퇴임하시고 요즘 100세 세대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공매에서 대부 물건을 검색해서 해봐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매 물건 중에서 대부 물건 임대합니다. 조금 저렴하게 실질적으로 공고란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내 자산을 전체적으로 올인하지 않고 임대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안전한 권리를 인수받아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부 물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온비드에서 자산의 종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이거는 국가, 소유권 자체가 지금 국가에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이거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공개 매각 처리, 공매 처리만 가능합니다. 국유 재산은. 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성이죠. 일단은 공개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나 아니면 어떤 아까 말한 수탁 재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공개 매각 중에서도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 재산은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그런데 또
국유재산에 기본적인 건 좋은 게 있죠. 권리분석 자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권리분석 자체는 어때요? 등기부상 권리분석,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분석, 또 현장에 있는 권리분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 국유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임대로 내놓은 어떤 계약 조건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현황상에 있는 그 부분만 양도양수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는 뭐냐? 공유는 이게 공공기관이라 했죠. 기관에 있는 그런 물건을 매각시 실질적으로 어때요? 행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다 어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해서 매각이나 또는 관리, 매각까지 함께 의뢰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건의 자산의 종류는 있더라. 자,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매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대부분 압류부동산입니다. 왜? 내가 국세나 지방세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금은 국가에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그래서 개인으로 가서 직접 행사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 등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공개 매각을 하더라. 공개 매각.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부동산은 소유권 자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습니다.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공개 매각은 가능해도 수의계약은 불가하더라.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 물건을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의 종류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 시 확인사항 2탄 공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공매를 강의해주시면서 크게 캠코와 온비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캠코는 개인 신용 회복을 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비드는 사이트인데 이런 캠코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매각을 진행하고 또 경매관리 처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공매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 지금 화면 통해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성선 대표께서 소개하시는 공매 물건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공매 물건은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로 1호선 월계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지분 21제곱미터, 건물 면적 44.52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의 감정 평가 금액은 약 1억 8,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최저 입찰가는 1억 6,9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매 물건 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본 물건의 입찰 기간은요, 2017년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혹시 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미 좀 시한이 지난 매물일 텐데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 진행 전의 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또 다른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안성선 대표께서 소개해드리는 물건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전화번호는 0231-53-2591번 통해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공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물건은 실제로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왜 매물 방송을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지금 진행되는 공매 물건입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오늘 입찰하실 수도 있는 물건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여러분한테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찰하는 물건이 유찰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유찰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을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자,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 물건에 어때요? 권리 분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의 수익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건 앞으로 진행된 내가 투자해야 될 물건의 실질적 가치 분석까지 이 세 가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입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제가 이 아파트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제가 가본 물건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현장 분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한
저한테 10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그 수강생들도 공매 시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자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학원생들도 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물건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더라. 그런데 약간은 일반적인 아까 국유부동산, 공유부동산, 수탁부동산, 압류부동산이 있다 그랬는데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공개 매각된 물건인데 이유가 있죠. 소유권 자체가 한진해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왜 이러한 물건이 공매로 나왔는가는 차차 얘기를 해드리고 이 물건의 간단한 입지 분석을 먼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물건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2017년 7월 6일 날 이 물건이 공고가 되어 있던 물건입니다. 위치는 물건 관리번호가 있어요. 모든 경매는 경매 사건 번호가 있고 공매는 물건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좋은 점은 모든 물건마다 담당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직접 전화를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면서 아파트입니다. 노원구 얼교동에 있는 실질적으로 10층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 분석에서 월계동의 위치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물건에 어때요? 역세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세권이죠. 자, 역세권에서 지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에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거리 시간으로 도보로 5분입니다. 도보로. 자, 가다 보면은 어때요? 인덕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지에서 우리가 상권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역세권이라는 걸 첫 번째로 꼽죠. 첫 번째 역세권이더라는 거죠. 역세권.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학군입니다. 학군. 우리가 아파트를 할 때는 학군. 그래서 지금 인덕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역세권,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 아파트의 좋은 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오늘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렌탈이라는 개념입니다. 렌탈 개념인데 이 인덕대학교 인근에서 이쪽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파트를 임대를 내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쉐어하우스 이런 부분도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소개를 좀 잠시 해드렸고요. 충수와 호수가 참 기억하기 쉽고 예쁘네요. 그렇다면 이 물건, 공매 물건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물건을 특별하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꼽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왔던 듯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는 지금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면적 부분도 우리가 좋아하는 딱 어때요? 한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1억 8,800 정도 공신내겠죠. 실질적으로 어떠냐? 시세는 이 정도 금액보다 약간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일 오늘부터 진행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큰 무리수는 없죠. 자, 그런데 1억 8,800만 원인데 지금 어때요? 오늘 1억 6,920만 원 정도로 한번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어때요? 투자 수익은 굉장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렌탈하우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공매 물건을 추천했는데 소유권 자체가 한진해운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죠. 그러면 한진해운에서는 이 아파트 지금 실질적으로 또 공개 매각되는데 10세대, 10가구가 한꺼번에 일괄로 공매 처분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 했냐? 직원 아파트로 사용했다는 거죠. 직원 아파트. 직원 아파트. 똑같은 생활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렌탈하우스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보면은. 그런데 그 물건을 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평택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향후에 평택이라는 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어때요? 주거가 불안정합니다. 주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니면 회사에서 렌탈로 이미 계약을 해놓고 그 부동산 물건을 매각해서 나가는, 분양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렌탈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어때요? 매도인과 임차인 간의 어때요? 어떤 짜고 치는 그런 권리관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 렌탈 방법이다. 임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택 부분, 울산도 있죠. 제가 지금 마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떠냐? 굉장히 활성화되는 산단들, 기업체들이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렌탈하우스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지역군이다. 여러분이 이쪽 지역을 투자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국가 지정의 개발, 국가에서 지정하는 개발지구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탈하우스 개념 방금 얘기했죠? 한진해운에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의 수익률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간도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또 우리 네, 앵커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가격과 함께 유의점 있다면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까지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 감정평가 기간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금액 1억 8,8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물건이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유찰돼서 1억 6,920만 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 여러분 입찰해야죠. 경매와 공매 포인트가 틀린데 공매는 어때요? 내가 쓰고 싶은 값. 경매는 최소가 1억 6,920만 원에 10%만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공매는 어떠냐? 내가 쓰고 2억을 쓰겠어. 여기서 1억 7천에 입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찰 보증금은 1,70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입찰 보증금,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매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마무리 후회 없는 투자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한테 앞으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안성선 대표와 함께 공매 물건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2부 알차게 마무리해주신 안성선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